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한 주가 또 지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중간에 이제 연휴가 좀 있어서 거래일수로는 이제 4거래일 거래가 됐는데요. 많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중심을 좀 잘 잡을 수 있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한번 잠깐 볼까요? 2780이 3월 26일 날 발생됐던 고점입니다. 그죠? 자, 안 되죠? 네. 자, 그죠? 3월 26일 날, 요때가 이제 2780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주식시장은 3대 1이다. 요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죠. 지난주 전략이에요.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3대 1이다. 3이 해결이 되고 1이 해결되지 않았다가 지난주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렸어요. 3 기억나세요? 해결된 거,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 환율 공포. 그죠? 환율 공포가 사라졌죠? 그 다음, 유가, 인플레이션 공포. CPI 지표 발표되면서 더욱더 이런 흐름들이 구체화가 됐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미국 금리 인하 기조 유지. 그죠? 6% 7% 다시 가는 거 아니냐. 금리 인하 갈 수밖에 없게끔 미국 2년물하고 10년물이 돈이 반응을 했죠. 그래서 요거는 되게 긍정적인 거다. 그죠? 3은 해결된 거. 근데 해결되지 않은 일이 뭐다? 유동성이다. 돈이 안 들어와. 해결되고 있는데 돈이 안 들어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드렸었죠? 싸게 살려고 하는 수요는 있는 거예요. 싸게 살려고 하는 수요는 있어요. 근데 비싸게 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의 포인트를 짚어드렸어요. 그럼 이번 주, 지난주 전략이 이어서 쭉 이어져야 돼요. 자, 이번 주는 5월 16 목요일. 이게 첫 번째 키워드. 5월 16일 목요일. 이게 첫 번째 키워드예요. 생뚱맞죠? 날짜를 이야기하네요.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어. 이 첫 번째 키워드가 여러분, 이 첫 번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나오는 이 수많은 키워드는 앞으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이 제일 중요해요. 5월 16일이 요때입니다. 요때. 종합주가지수가 직전 고점 앞두고서 13조까지 붙었었는데 음봉으로 아침에 고가 형성하면서 밀렸던 자리죠.
해외 시장도 신고가 가고 투자 심리도 되게 좋았는데 우리나라가 전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5월 16일 목요일 날. 호재가 가득했는데 여러분 5월 16일은 호재가 되게 가득했던 시기예요. 반도체와 관련된 호재도 있었고 배터리와 관련된 호재도 있었고 반사이익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금리, 언택트와 관련된 호재, 자동차와 관련된 호재, 금융주와 관련된 호재, 호재가 다 때려박았는데 5월 16일 날 고점을 못 돌파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악재가 가득해요. 실적이 박살났어. 최악이야. 근데 주가는 개파랑 양봉이야. 주가는 안 빠져. 그럼 이거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악재는 막 쏟아지고 있어요. 중동 관련된 불확실성, 실적 쇼크, 막 적자 전환, 대한민국 수출 감소폭 역대 최대. 근데 주가는 안 빠져. 아침에 갭으로 빠지던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거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실적 보고는 매수를 못하지만 돈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선행한다고요. 이런 건 매수인 거예요. 악재가 나왔으면 무너져야 되는데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돈들이 미리 알고 베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적자난 거 뭐가 중요해? 앞으로 흑자전은 될 건데 라는 컨센이 형성되면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사상 최고치 실적이 나왔어. 사상 최고치 실적이 나왔어. 근데 주가는 전고점 돌파를 못해. 여러분 실적이 사상 최고치야. 업황 겁나 좋대. 근데 주가는 전고점 돌파를 못 가. 돈이 안 붙어. 아니 실적이 사상 최고치인데 전고점에서 주가가 안 가고 돈이 안 붙어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팔아야 돼, 말아요. 여기서는 수익 병행을 해야죠. 다 팔 필요는 없어요. 고점은 모르니까. 근데 절반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1분의 2 실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에코프로 여러분 2023년도 7월 말 에코프로 150만 원 갔을 때 300만 원 간다면서 400만 원 간다면서 전망 겁나 좋고 실적 끝내주기 잘 나왔죠. 근데 쭉쭉 빠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사상 최고치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고점에서 거래량이 안 붙으면 그건 내가 최고점에서 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익 병행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사상 최악의 실적이 나왔어. 근데 주가는 어때요? 올라가. 매수죠. 어마어마한 호재가 나왔어. 그럼 주가는 안 가. 팔아야죠. 현금을 확보해야죠. 멀리 갈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있어요? 멀리 갈 필요 없죠. 그죠? 2350.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렸던 시점 봐봐요. 2350 매수, 2500 매수. 그리고 이번 구간 2550 매수. 실전에서는 이 고점에서도 수익 실현을 다 해줬다고. 이번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소부장 먹고 토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수익 실현 하면서 왔지.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도 그렇고, 바이오는 폭락 주식 다 피했어요. 저희가 고른 종목만 달라갑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 18만 5천 원 매수하신 분들 가운데 손해보신 분 없잖아요. 작년도 16만 5천 원, 15만 8천 원 매수해서 손해보신 분 없잖아요. 이거저거 욕심내지 말자고 했잖아요. 초보자분들은. 할 수 없는 걸 직시해라. 실시간으로 조금 더 대응이 가능하시면은 가능하겠지만 자기의 실력을 직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보는 눈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예,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 상황,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자존심 내세워봤자 시장 그거 알아봐 주지 않는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저는 현재 시장을 어떻게 직시하고 있냐면 5월 16일 목요일부로 돈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돈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는 무조건 저희는 현금 관리 합니다. 무조건 현금을 남겨놔요. 절대 일정 현금은 절대 건들지 않아. 두 종목이 있으면 한 종목은 무조건 수익 실현을 하고, 내가 만약에 15% 들어갔다, 10% 들어갔다, 그럼 절반씩은 다 수익 실현을 해. 고점 몰라. 근데 먹고 토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 왜? 돈의 구조가 바뀌었어. 돈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5월 16일부로 돈의 구조가 바뀌었고 도장 쾅쾅쾅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분산되는 형태로 갔었거든요. 근데 5월 16일부로 돈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금 관리하는 거고 이익 병행을 하는 거예요. 더 갈 수 있겠지. 몰라. 난 승부 안 봐, 여러분. 욕심 부리다가 한 방에 망가지는 것보다 일정 현금 가지면서 차라리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점점 강해지는 쪽으로 이 현금을 쓰는 게 훨씬 더 나아. 먹고 토하는 거 아까워. 그 3-4번만 반복하면 수량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는데. 돈의 구조가 바뀌었어. 그럼 이 흐름은 여러분 방향성을 잡히기 전까지 어때요?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의 구조가 바뀌었다. 제가 중요한 단어들을 좀 써드릴게요. 봐봐요. 5월 16일 목요일. 5월 16일은 여기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23년도 9월 중순. 정확하게 얘기하면 2023년도 9월 26일 포스코 홀딩스가 급락하면서 배터리가 그죠? 2600에서 2500 붕괴했었을 때 포스코 그룹이 무너지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 이런 무너져서 배터리가 완전히 자금이 빠졌었거든요. 그때 반도체 쪽으로 중심이 바뀌었었거든. 그래서 시장의 중심이 이때부터는 배터리에서 반도체로 왕이 바뀌었어요. 돈의 구조가 이때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9월 26일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언제 또 돈이 한번 바뀌었었냐면 2023년도 3월 말에 4월 초 그때 종합주가 지수가 아마 2350이었을 거예요. 그때 한번 바뀌었고 그 다음 바뀌었던 게 2023년도 5월 15일 요 사이가 됐을 겁니다.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하고 이스페타시스하고 이오테크닉스가 엔비디아 관련된 AI 호재 받으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그 당시에 2480에서 2660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배터리에 AI가 붙었던 거죠. 그때 한번 바뀌었었거든요. 그리고 완전 도장 쾅쾅쾅 바뀌었던 시점이 2023년도 9월 26일 포스코홀딩스가 무너지면서 반도체가 시장의 왕으로 쾅쾅쾅 됐던 시점. 요때부터 시장이 움직였었던 이 돈의 구조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시장은 어떤 식이 됐냐면 1등은 반도체였어요. 1등은 반도체였다고 SK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 그 다음에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 그 다음에 LG 그룹주, LG 계열사 후발주, 그 다음에 2등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동차라고 했죠? 자동차.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현대차, 기아, 현대차 22만 원 추천드렸고 기아 10만 원대 초중반 추천드렸었잖아. 그죠? 예, 이게 2등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등이 누구였어요? 3등이 바이오. 그죠? 4등이 누구였어요? 배터리. 그래서 배터리를 가지고서 배터리를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올 생각하지 말고 요거는 그냥 버티고 나중에 후발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을 기다리고 차라리 돈을 어디서 벌려고 했어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위주로 벌려고 했잖아. 그게 제 전략이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기업도 여러분 집중적으로 추천드리고 그리고 나서 수익률이 정말 좋았지 않습니까? 작년도 11월 달 때부터 시세가 움직였으니까 이때부터 제가 추천 본격적으로 했었으니까 솔브레인, 동진세민캠, 하나 모티리얼즈, 원익 QNC 그죠? 삼성전기 그리고 KC텍 저 당시엔 KC텍도 있었다고.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원익IPS, 뭐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이 더해졌었잖아요.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 감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이닉스도 80% 수익 내고 그죠? 예. 돈이 움직였던 구조에 맞춰서 여러분한테 전략을 제시했었다고.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는 자동차였죠. 현대차, 기아 지수보다 먼저 저점이 나왔죠. 자동차 한 사람들은 다 수익 났어요. 반도체 수익이 난 상태에서 자동차도 또 먹은 거야. 근데 안 먹고 토해. 기아 최고점에서 팔았어. 그죠?
소부장도 마찬가지야. 파니까 다 급락이잖아. 현금 들고 있죠. 자, 이 돈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 거야. 삼성전자는 더 사야죠. 8만 원 꼬리가 될 텐데. 그렇죠. 여러분들 제시해드리고 있잖아요. 실천이야. 근데 현금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 늘리고 있어요. 먹고 토하는 것도 싫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것도 있고 연속성이 적어서 그래. 근데 돈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돈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2023년도 9월 26일부터 종합주가 지수가 2660에서 2270까지 떨어지고 2270에서 2500까지 올라갔다가 2400까지 떨어졌던 시장에서 2520까지 올라갔고 2480에서 2670까지 갔다가 2430에서 2430에서 2690까지 가고 2690에서 2630까지 빠졌다가 2630에서 2710까지 갔다가 2710에서 2640까지 빠졌다가 2640에서 2770까지 갔었던 시장이죠. 2780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2550까지 떨어졌던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2780까지 갔었던 거고. 이 구간 동안 1등, 2등, 3등, 4등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 퍼즐이 이렇게 쪼개지고 나눠지면서, 그죠? 유동성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움직였던 이 구도가 있다고. 이게 구도가 있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을 걸으면 저의 몸에서 이 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뇌. 이 뇌가 이렇게 작동, 앞으로 가자. 걸어가면, 뇌에서 앞으로 걸어가면 이 몸통이 움직이는 거고 팔과 다리가 움직이잖아요. 이런 틀이 있잖아. 이걸 돈의 구조로 보자는 얘기지. 야, 종합주가지수 2550에서 2700까지 땡겨. 그러면은 명령을 내린 거야, 돈이. 그게 뇌야, 뇌. 두뇌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반도체는 좀 덩치가 크니까 반도체, 몸통 같은 역할을 했을 거고, 이런 역할 구도로 왔었는데, 반도체 중심으로 가고 자동차가 지주사하고 같이 하면서 돈을 끌고 오는 형태로 갔었는데, 3등하고 4등은 나눠주지도 않았어, 많이 돈을. 바이오는 알테오젠이나 HLB나 리가켄바이오나 유한양이나 한미약품 같은 주식을 2,400대, 그죠? 작년도 2023년도 11월 15일, 그때부터는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안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움직였었던 이 구조가 있었다가 1월 말에 이제 다시 금리 인상 미뤄지기 시작하면서 바이오 쪽에서 소수만 살아남고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여기서 자동차 이 자금들이 금융주하고 지수와 같이 가면서 언택트를 벌이고 중국 소비주나 나포가대주로 반등이 나오면서 요번에 2550에서 2780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이 구조가 5월 16일부로 바뀌었다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다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알겠죠? 제가 어차피 딱 두 줄로 정리해 줄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얘기해 줄 거야. 첫 번째, 1등 반도체, 2등 자동차, 3등 바이오, 4등 배터리, 나머지 이제 뭐 기타 후발 섹터 있죠. 이제 이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요. 바뀔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반도체가 3등이 될 수 있고, 자동차가 2등이 될 수 있고, 바이오가 1등이 될 수도 있고, 배터리가 갑자기 1등이 될 수도 있고, 3등이 될 수도 있다. 이 순서가 이제 바뀔 거야 라는 신호를 줬다고요. 언제? 5월 16일부로. 투자 주체의 머니들이 그동안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연휴 기간 동안 부처님 오신 날 여기서 연휴 기간 동안 그는 CPI 지표 발표됐잖아요. 요것 때문에 미국 10년물이 4.7%대에서 4.4% 무너지면서 4.3%까지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생성되면서 이 머니가 그냥 한꺼번에 바뀌어버린 거야. 아, 그러면 금리 인상 피해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겠네. 그죠? 그 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월 16일부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지금 지수의 방향은 결정하지 않았다.
이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시장은 지금까지 움직였던 돈의 구조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1등에서 4등의 순서가 바뀔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지수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지수의 방향을 결정할 때 치고 가는 1등 쪽으로 돈을 더 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확인한 다음에 베팅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해되죠? 첫 번째 포인트, 현금을 남겨놔라. 이게 20%가 되든 15%가 되든 30%가 되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고 현금을 반드시 남겨놔라. 네. 산업에서 1등 정해지는 순간 그 1등 쪽으로 비중을 집중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나온 흐름을 보았을 때 정석투자가 이야기하기에요. 반도체는 최소한 1등에서 2등은 유지한다. 반도체는 최소한 2등은 유지한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팔았던 분들 이번에 만약에 시장 급락이 나오면 또 다시 매수할 준비를 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바이오를 이번엔 꼭 해라. 바이오는 신약 이런 거 하지 마세요. ADC, 시밀러, 그 다음에 CM, 중국, 그죠? 바이오 견제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쪽 위주로만 하셔라. 이해되죠? 그 다음에 배터리, 버텨야 된다. 비싸게 팔 수 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자동차, 금융지주사 따라가면 안 된다. 보유자 영역에서 어느 시점에 잘 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고민을 담아야 된다. 그 나머지는 현금 들고 상황을 지켜보자. 시장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제 전략이 여러분들한테 빛이 되길 바랍니다. 잘 활용하셔서 성우투자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정석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